어떤 사람이 큰 소리로 말합니다. 여러분, 이혼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가끔은 그렇기도 하지 하는 생각이 드시나요? 그렇다면 더 가까이에 있는 내 딸이, 아들이, 내 부모님이 이혼한다고 말한다면 어떤 기분이 들까요? 아, 행복해지기 위해서 이혼하는구나. 네가 더 잘 살았으면 좋겠어. 너를 응원해. 라고 말해주실 분들이 계신가요? 결혼 이콜 행복이 아니듯이 이혼 이콜 불행도 아닙니다. 권장할 만한 일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무턱대고 만류해야만 하는 일도 아니지요. 다만 우리 안에 오래된 상식이, 즉 고정관념이 그것을 나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참지 못했구나. 인내심이 부족해. 아이도 있는데 뭐 하는 짓이지? 별의별 생각을 다 합니다. 상식, 그것은 누구의 유산인가요? 상식은 문화마다, 집단마다, 세대마다, 시대마다 다르고 또 계속 달라지는데 우리는 쉽게 상식의 노예로 살아갑니다. 사실 그 생각이 캐캐묵은 생각 혹은 합리적이지 않은 생각이라는 자각조차 잘 없습니다. 그렇게 배우고 자라와서 그냥 그런 줄 알았으니까요. 오늘의 작가인 사이토 히토리 씨는 그 상식을 깨부술 때라고 말합니다. 그 기저에 사랑이 있다면 무엇을 선택해도 되는 자유의지가 우리 자신에게 있다고 말입니다. 지난번 소개드린 1% 부자의 법칙에서도 유쾌한 면모를 보여주셨던 히토리 씨는 지금 출간된 지 정말로 며칠 안 된 신간 상식을 깨부숴라에서도 웃음이 나는 즐거운 태도를 보여주십니다. 과연 히토리 씨의 상식 깨부수기는 어떤 모습일지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밝고 즐겁게 상식을 파괴해라. 저는 언제나 저 스스로에게 기쁨을 주고 싶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머릿속이 항상 즐거운 망상으로 가득합니다. 혼자 있을 때에도 혼잣말로 농담을 하거나 발칙한 망상을 하기 때문에 정신을 차리고 보면 언제나 싱글벙글입니다. 이런 망상 중에는 여자친구는 40명까지로 제한한다는 다소 발칙하고 괴상한 규정도 있답니다. 여자친구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지만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주어진 24시간인데 여자친구가 너무 많으면 데이트할 시간이 모자라니까요. 그래서 여자친구는 최대 40명까지로 제한을 두고 엄선하겠다는 망상입니다. 물론 이 망상은 믿거나 말거나 농담입니다. 무슨 일이든 즐거운 상상을 하면서 웃자는 유쾌한 상식 파괴의 일환으로요. 심각한 뉴스를 보고 있을 때도 나쁜 일을 저지른 사람이나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생각합니다. 저 사람에게 연인이 40명 정도 있었다면 나쁜 일을 할 시간이 없었을 텐데. 애인이 40명이나 있다면 오늘은 이 사람과 영화를 보고 내일은 저 사람과 식사를 하고 생각만 해도 엄청 바쁘겠지요?
데이트 시간을 확보하는 것만으로도 시간이 빠듯할 테니 범죄 같은 것에 손을 댈 틈이 없었을 겁니다. 좋아하는 일로 하루를 가득 채워간다면 항상 즐거운 마음일 테니 나쁜 일을 할 시도조차 하지 않을 거예요. 나쁜 일이 발각되어 체포된다면 데이트도 할 수 없게 되니까요. 범죄까지 가지 않더라도 학교나 회사에서 약한 사람을 따돌리거나 함정에 빠뜨리거나 하는 것 등은 사실 한가하기 때문입니다. 여자친구가 40명이나 된다면 절대로 그런 어리석은 행동을 할 수 없어요. 다른 사람을 불쾌하게 하거나 심지어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좋아하는 사람에게 미움을 받습니다. 좋아하는 사람을 계속 곁에 두고 그와 함께하기 원한다면 자신을 갈고 닦기에 바빠서 쓸데없는 행동을 할 시간이 없어요. 여자친구를 40명으로 엄선하느니 어쩌니 하는 저를 두고 상식 밖의 망상을 한다고 비난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부도덕한 생각이라고도 하겠지요. 그렇지만 유쾌한 상식 파괴로 마음이 한결 가벼워진다면 괜찮지 않을까요? 그리고 머릿속으로만 생각하면 되니 어느 누구에게도 불쾌함을 전달하지 않습니다. 상식에 따르는 것이 뭐든 좋은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유쾌하고 즐거운 상식 파괴라면 가치가 있습니다. 저는 오히려 완강하게 상식만 고집하는 사람이 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반드시 지녀야 하는 그만둔다 카드. 주변 사람들이 입학 혹은 취업 소식을 전했을 때 저는 항상 다음과 같은 축하 인사를 건넵니다. 언제라도 좋으니 그만두세요. 상식적으로 생각한다면 이제 막 합격해서 출발하는 새내기에게 건넬 말은 아닐지도 모릅니다. 보통은 좋은 학교에 입학한 걸 축하해 대견하다. 들어가기 어렵다는 대기업에 입사한 걸 축하해 와 같은 인사말을 하겠지요. 물론 그것도 사랑이 담긴 축하의 말입니다. 그렇지만 관두고 싶으면 언제든 그만두세요 라는 저의 인사말도 다른 사람들의 축하와 마찬가지로 사랑의 메시지입니다. 배움도 마찬가지이지만 새로운 일을 시작하면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일이 자기와 맞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좋아지지 않는 공부, 무엇을 해도 성취감을 느끼지 못하는 업무, 생각했던 것에 미치지 않은 즐거움 등 여러 가지 상황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정작 본인은 주위 사람들의 기대에 어긋날 수는 없어 힘들게 좋은 학교에 입학했고 좋은 회사에 입사했으니까 참고 견뎌보자. 쉽게 그만두면 체면을 구기는 일이지. 등의 상식에 얽매여 본인과 맞지 않는 자리를 고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식에 너무 집착한 나머지 그만둔다라는 카드 한 장도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이죠. 그러면 괴로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다 싶으면 그만둘 수 있는 카드를 지니지 않고는 빠져나갈 대안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 참고 또 참을 수밖에요. 인내가 한계에 다다르면 인생을 포기하고 싶을 정도로 괴로워집니다. 마음에 병이 들 정도로 힘이 들어집니다. 특히 동양에서는 인내를 미덕으로 여기기 때문에 무조건 무시할 수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인내만큼 불필요한 것도 없다고
하겠습니다. 100명 중 단 한 명이라도, 아니, 더 소수일지도 모르겠네요. 저 한 사람만이라도 언제든 그만두어도 좋아요. 카드를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이 카드를 반드시 사용하라는 건 아닙니다. 그럴 필요가 없다면 사용하지 않아도 되지요. 중요한 것은 카드를 실제로 사용하느냐가 아니라 최악의 경우가 생겨도 괜찮아. 나에게는 비장의 카드가 있으니까 라고 내심 안도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마음의 든든한 버팀목이 됩니다. 언제든 그만둘 수 있다는 생각은 마음의 여유가 되고 그것이 과도한 스트레스를 경감시켜 줍니다. 그러니까 누구든 한 장은 가지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사랑을 담아 언제든 그만두세요 카드를 나눠주고 있습니다. 개와 고양이보다도 자유가 없습니까? 사랑의 상식 파괴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행복해지기 위해서입니다. 지금의 삶이 괴롭다면 삶의 방식을 변화시켜야만 행복해집니다. 당신이 당연하다고 믿어 의심치 않는 상식에서 해방될 수 있어야만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당신이 괴로운 상황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는 상식, 그것도 사랑이 쏙 빠진 상식에 얽매여 있다는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바로 알아차리고 사랑을 떠올릴 수 있다면 누구든지 마음을 홀가분하게 하여 즐겁고 행복한 인생을 위해 더 쉽고 편안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사랑으로 살면 행복해진다는 것은 제가 100% 확실하게 보장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부모가 자녀들의 결혼을 반대하다니 참 이상하네요.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서로 좋아한다면 결혼하면 되고 그렇지 않으면 만나다 헤어질 수도 있고요. 라고 말했다가 다음과 같은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제멋대로 굴게 놔두면 개나 고양이지 사람이 아니잖아요. 말꼬리를 잡는 것 같아서 미안하지만 저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그럼 당신보다는 개나 고양이가 훨씬 진보적이겠군요. 하하. 당신은 개나 고양이보다도 자유가 없나요? 뛰어난 두뇌로 사랑으로 산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 마음 편히 살아도 주변에서 흐뭇해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하는 생각을 해보면 정말 좋을 텐데 말입니다. 반대로 그렇게 생각해보지 않았다면 정말로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신은 우리에게 최고로 훌륭한 두뇌를 선물하셨습니다. 이 두뇌를 사용해서 어떻게 살면 행복해질지 생각해봐야 합니다. 눈앞에 있는 사람에게 행복을 전해주려면 어떻게 말하면 좋을지, 무엇을 해주면 좋을지 생각해보는 거지요. 그래야 사랑이 가득한 사람입니다. 사랑으로 행복한 삶을 살아갈지, 사랑이 빠져있는 상식에 얽매이며 사랑이 빠져있다는 사실조차 눈치채지 못하고 괴로운 인생을 보낼 것인지는 당신의 생각에 달려 있습니다. 유쾌한 프로 상식 파괴자인 어머니. 저의 어머니는 엄격한 면도 있으시지만 대단히 즐겁게 상식을 파괴하는 분이셨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어머니는 유쾌하게 상식을 파괴하는데 프로이셨던 것 같습니다. 한 가지 일화를 소개해 보겠습니다. 어머니는 남자라면 한 번쯤은 놀이에 미칠 때가 있다고 생각하셨습니다. 그래서 입버릇처럼 어차피 한 번은 미치게 놀 텐데 한 살이라도 젊었을 때 놀고 끝내라 고 말씀하셨죠. 세상에는 술이나 여성, 도박 등 갖가지 유혹이 많기 때문에 남자는 언젠가 한 번쯤 그런 것에 빠지는 시기가 있다는 생각이셨습니다. 남성들뿐 아니라 여성들에게도 쇼핑이나 달콤한 것, 그 밖에 여러 가지 유혹이 있겠지요. 무슨 이야기냐면 젊은 시절을 지나치게 성실하고 모범적으로 보낸 사람도 나이가 들고 여유가 생기면서 유혹에 빠질 수 있고 큰 빚을 지게 되거나 주변에 피해를 끼치는 등 끝이 좋지 않은 결과가 생길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솔직히 죽을 때까지 놀이를 모르는 인생은 정말 무미건조합니다. 그러니까 젊었을 때 놀이를 경험하고 일찍 놀아보고 졸업하는 게 낫다는 것이 어머니의 지론이었습니다. 저는 중학생 때 주위 어른들과 함께 경마장에 가봤습니다. 어머니가 복권을 사보겠냐고 권하시기도 했고요. 요즘 같은 시대에는 중학생에게 복권을 사주면 문제가 되겠지만 당신은 지금보다는 조금 느슨했던 때이니 이 부분은 라떼는 이라고 생각하고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가끔은 저를 풀어주시기도 했지만 어머니는 항상 엄격하게 통제하신 부분이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철저히 지키게 하신 규칙은 무엇을 하든 제 용돈 범위 내에서만 즐길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경마를 하러 가도 용돈 내에서 해야 했기 때문에 기껏해야 1,000원이나 2,000원을 사용하는 정도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용돈이 금세 바닥났습니다. 중학생의 용돈은 얼마 되지 않았으니까요. 막권을 조금만 사도 지갑이 텅 비는 타격을 받았습니다. 그런 체험을 통해 저는 도박은 득이 되는 게 하나도 없구나 라는 걸 배웠습니다. 결국 그런 제 모습이 바보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경마 관람을 그만두게 되었고 그 이후에도 도박을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조금도 들지 않았습니다. 물론 지금은 시대가 바뀌어서 당시 저희 어머니의 교육 방식을 전적으로 추천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현재에도 사랑이 담긴 상식 파괴는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당신도 유쾌하고 즐거운 상식 파괴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사랑으로 살아가면 싫은 사람도 사라진다. 만약 당신이 누군가의 공연한 참견으로 불쾌한 기분이 들었다면 꾹 참지만 말고 분명한 말로 전달해야 합니다. 제 인생이니 간섭하지 말아주세요. 제 인생에 아무런 도움도 주지 않으면서 멋대로 참견하시는군요. 이렇게 분명하게 전달하면 상대는 틀림없이 입을 다물 겁니다. 누군가의 인생에 참견을 하려면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지갑은 열지 않고 입으로만 참견하는 건 너무 뻔뻔한 태도입니다. 다른 사람의 삶에 간섭을 하고 싶으면 적어도 매달 생활비 정도는 내줘야죠. 적어도 매달 300만 원 정도는요. 그러면 참견을 당하는 편에서도 그렇다면 귀를 기울여 볼까? 라는 생각이 들지 않을까요?
만약 이렇게 분명하게 전달하는 것이 어렵다면 마음속으로 단호히 거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또 그런 말을 하면 100배, 1000배로 되돌려줘야지. 이 정도로 강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강한 마음은 눈에 보이지 않는 강한 파동을 만들어냅니다. 이 강한 파동의 에너지는 상대가 공연히 참견을 할 수 없게 합니다. 공연히 참견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자기보다 약한 상대나 반론을 하지 못하는 상대에게만 이야기합니다. 자기보다 강한 사람에게는 절대로 공연한 참견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은 이러한 특성을 잘 파악해서 강한 파동을 내보내면 됩니다. 다만 사랑으로 살아가다 보면 공연히 참견을 하는 사람은 물론이고 싫은 사람도 당신의 주변에서 이상할 정도로 모두 사라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랑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주변 사람들이 모두 아군이 되어 싫은 녀석이 있으면 힘을 모아 바로 물리쳐주기 때문이지요. 무엇보다 당신에게서 분출되는 사랑의 파동이 너무나 눈부셔서 싫은 사람이 접근할 수도 없겠지만요. 싫은 사람에게는 밝고 눈부신 빛이 너무 이질적이기 때문에 가까이 할 수 없거든요. 이런 의미에서 이혼을 예로 들자면 자기 내면에 흔들림이 있거나 역시 이혼은 상식밖이라 안 되겠어 와 같이 사랑이 빠진 상식에 붙들려 있다면 싫은 사람에게 참견할 틈을 주는 겁니다. 사랑 없는 파동이 공연히 참견하는 사람들을 불러들입니다.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 결혼을 하기로 했다면 잘한 선택이지요. 이혼하고 싶은 사람이 헤어지는 선택을 한 것도 잘한 결정입니다. 본인의 자유의지로 선택했다면 두 선택 다 잘한 겁니다. 모두 행복을 위한 결정이었으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그때 말했잖아. 내가 이렇게 될 줄 알았어. 와 같은 말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일부러 아픈 곳을 더 아프게 만들려는 심보입니다. 이처럼 고약한 말을 하는 사람에게는 사랑이 쏙 빠져 있고 아마도 험상궂은 얼굴에 심술보까지 붙어 있겠지요. 그 사람 주위에는 사랑이 없는 사람뿐일 것입니다. 당신은 이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사랑으로 살면서 싫은 사람이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배우고 익히면 한층 더 진보된 수행을 하게 된다. 저는 언제나 사랑을 중심으로 생각합니다. 어릴 적부터 습관을 들여서인지 그걸 당연하게 여기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는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사랑을 의식하면서 산다 해도 주변에 사랑만 가득하다거나 사랑을 꽉 차 있다는 느낌을 늘 받기는 어렵습니다. 저 역시 왠지 잘 안 풀리네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다만 잘 되지 않는 경우라 해도 되도록이면 사랑이 꽉 찬 느낌에 다가가고 싶습니다. 신의 사랑에 가까워지고 싶습니다. 이러한 기분을 늘 기억하며 살아가다 보니 놀라울 정도로 성공한 인생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 평균보다 잘 되었고 수많은 동료들이 함께 해주니 외롭거나 고독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저의 인생은 정말로 최고였고 앞으로도 계속 최고를 갱신해 나갈 자신이 있습니다.
이것은 사랑으로 살아온 사람만이 맛볼 수 있는 행복감이며 이런 기회는 누구에게나 평등하게 주어집니다. 제가 사랑으로 성공했듯이 당신도 사랑으로 살아간다면 원하는 성공을 이뤄낼 수 있습니다. 당신에게 가장 어울리는 장소에서 가장 적절한 시기에 성공이 꽃처럼 활짝 피어나 행복한 인생이 펼쳐질 것입니다. 제 이야기에 조금 신비스러운 구석이 있기 때문에 믿고 싶은 사람에게만 전달되어도 좋겠습니다. 저는 철이 들 무렵부터 왠지 모르게 마음을 가볍게 한다, 사랑으로 산다는 것의 중요성을 피부로 느끼게 되었습니다. 누가 가르쳐 준 것도 아닌데 어떻게 알게 되었을까요? 아마도 제 추측으로는 제가 태어나기 훨씬 전부터 사랑으로 사는 것을 배운 게 아닐까 싶습니다. 제 영혼이 사랑으로 사는 것을 이미 알고 왔으니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쉽게 실행에 옮기며 살 수 있는 것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람의 영혼은 몇 번이고 다시 태어납니다. 그러는 사이에 영혼은 배우고 익힌 것들을 분명하게 기억합니다. 경험이 리셋되는 일 없이 다시 태어날 때마다 우리의 영혼은 점점 성장해 갑니다. 이러한 것을 전제로 하여 말하면 당신은 지금 사랑으로 사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것을 실천하기 시작한다면 다음 생에서는 더욱 편하고 수월하게 살 수 있을 겁니다. 이번 생에서 사랑으로 사는 것을 완전히 습득했다면 다음 생에서는 사랑의 깊이를 더한다는 상급 수준의 수행이 준비되어 있을 거예요. 지금보다 더 행복하고 즐거운 인생이 펼쳐지는 거죠. 그렇게 생각한다면 이번 생은 이번 생대로 지금 눈앞에 있는 수행에 최선을 다하면 됩니다. 저는 히토리 씨의 이 가벼운 마음이 좋습니다. 가볍고 단순하며 사랑하는 마음 말입니다. 이분의 책을 읽으면 인생이 정말 쉽게 술술 풀릴 것만 같은 기분이 듭니다. 그리고 히토리 씨는 스스로 이렇게 살았을 때 일본 최고의 부자가 되는 성공을 거두었으며 마음조차 행복한 최고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셨죠. 여러분, 히토리 씨의 방법은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좀 더 내면의 목소리를 잘 들어보고 그 목소리를 무시하고 싶은 마음이 오직 상식이나 통념일 뿐인지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 상식에 인간을 향한 사랑이 없다면 저항을 포기하고 내면의 목소리를 우선해서 들어주는 거지요. 타인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들으면서 많은 분들이 에이, 나는 저렇게 행동하진 않아 라고 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살면서 한 번쯤 상대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잔소리를 해보지 않은 사람이 있을까요? 상대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내가 어떤 상식으로 상대를 쉽게 재단하려 했는지 말하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해 볼 일입니다. 오늘의 영상이 여러분이 더 좋은 사람이 되고 더 행복해지는데 작은 변화를 일으켜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영상에서 꼭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백일이었습니다.